Q&A. (4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 장 막판에 매도세가 몰리며 장중 최저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인텔과 IBM 등 일부 기술주들의 어닝 실망과 다시 부각된 유로존 재정 위기가 투심을 억눌렀습니다.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사실상 포기한 데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적자 감축 목표치를 상향하며 유럽 위기감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400만 명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치열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법원의 명령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양사가 공식적인 협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하루 걸러 장이 오르고 내리는 힘겨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호재가 오늘은 또 악재로 돌변을 했죠. 유럽의 위기감이 부각된 데다 기술주들의 실적 실망감에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재료가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사흘 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해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LG화학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오늘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실적 부진도 한 가지 이유가 됐겠고 또 유럽의 재정 위기감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도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먼저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뉴욕 증시가 한 0.63%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을 좀 그나마 좀 다시 한번 흔들고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실적 부진에 따른 영향이 있는데 일단 인텔과 IBM이 실적이 좀 IBM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상승했지만 하드웨어 쪽에서 약간 불리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실망감을 안겨줬고, 그다음에 좀 좋게 봐야 할 게 이베이나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시장 자체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악재는 유럽 리스크입니다. 유럽 리스크가 이제 그리스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스페인 악재가 터지고 또다시 이제 이탈리아 악재와 더불어 다시 한번 이탈리아 악재 뒤에는 네덜란드 악재까지 또 한번 터질 가능성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 자체가 유럽 리스크와 그다음에 뉴욕 리스크가 서로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자면은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 목표를 후퇴한다 하는 소식에 이어서 또 계속적으로 유럽 악재도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중국 쪽으로 해서 네. 아직 중국 쪽이 GDP 8.1% 나온 이후에 뚜렷한 이제 정책적인 목표 설정치를 내놓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그런 이슈 자체가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쪽 상황 지켜보시면서 아직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중국 쪽의 움직임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잘 바라보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중국 시장 오늘 좀 잘 유념해서 봐야 하겠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어제장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 한번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매도한 가운데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들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600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이 3% 이상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정유주 쪽에 일단 외국인들이 좀 요즘에 관심이 있는가, 정유주와 이제 기아차 이제 골고루 이제 IT와 자동차, 정유주 화학주 쪽으로 골고루 이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중공 같은 경우도 300억 이상 쌓아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들이 일단 저는 이제 좀 판단이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은행주 관련해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67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들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또 기아차 매수해주면서 아직은 자동차의 상승 여력이 아직 더 있지 않나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외국인과 기관 매도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역시나 근데 외국인이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이제 털어주면서 이제
지수 하락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지만은 기관들은 받쳐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직은 이제 은행주에 대한 기관의 뒷심은 남아있다고 기관들은 판단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 실적 예상치가 그렇게 좋지 않다, 예상치 밑돌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뱉었습니다. 거의 1,000억 가까이 물량을 뱉으면서 LG화학을 아무래도 오늘도 그 영향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기아차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차원에서 한 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아모레퍼시픽 기관이 한 90억 정도 들어오는 모습.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크게 이제 많이 큰 폭의 이제 매수 종목은 보이지 않는데, 일단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덕산하이메탈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의외로 이제 안철수 연구소 쪽에서 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관련한 테마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 새롭게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보고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유진테크 쪽에 한 40억 정도 들어왔었고,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26억. 다음에 성장성이 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있죠. 아무래도 야후 쪽의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그와 관련한 이슈로서 아무래도 다음 쪽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걸러서 오르고 내리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까요? 네, 오늘 일단 증시 자체가 이제 미국과 유럽 쪽의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자체도 영향을 좀 받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를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IBM과 인텔 쪽의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큰 폭의 오름세가 아닌 오히려 그냥 좀 하방 경직성 모양새로 좀 보여졌기 때문에 당분간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베이와 퀄컴은 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IT와 이쪽 관련한 유통업 쪽에 서로 이제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이쪽 모바일 반도체 쪽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긍정적이란 시장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매수 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를 뒷받침하듯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 여기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자면은 뚜렷한 이제 다시 방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을 보시는 관점에서는 유럽 리스크와 더불어 이제 미국 시장이 아직 그래도 미국 시장 자체의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직 실적 자체가 아직 이번 주에 이제 S&P 500 지수에서 발표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 20% 정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지켜보시고, 아직 80% 정도의 기업 실적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점 보신다면은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S&P 500 지수 중에 한 60% 이상은 좋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하듯이 실적 자체가 조금씩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기업들 중에서도 가반수 이상은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LG화학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상치를 좀 밑돌 전망으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화학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매수 자체가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4월 달은 아니고 그래도 2분기 좀 안정화되고 넘어가는 한 5월 중순쯤부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LG화학 실적이지 LG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비중이 만약에 너무 크시다면 좀 줄여 가셔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관련된 사업 쪽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대형주 보시는 관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럽 리스크가 또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 관련해서 스페인이 이제 끝나지도 않았죠. 스페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되는 중간에 이제 이탈리아가 또 재부각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이제 네덜란드도 다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제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제 4개의 나라가 좀 리스크, 4개 나라가 유럽 쪽에서 가장 이제 안 좋은 나라, 그다음에 이렇게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이탈리아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막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네덜란드도 아직은 안정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네덜란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제가 네덜란드 말씀드리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 네. 네덜란드가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이제 90억 유로 이상을 줄여야지만
줄여야지만 EU에서 이제 재정 적자 감축폭에 이제 제한한 감축폭에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90억 유로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GD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걸 과연 네덜란드가 줄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이제 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빡빡해짐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내수가 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네덜란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 자체가 유럽 리스크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 이미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유럽 리스크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상황을 지켜보시고 가지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은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 쪽이 크게 살아난다면은 그래도 시장을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만은 그래도 유럽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놓지 마시고 항상 지켜보시면서 시장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 거래 정지에 들어간 종목이 두 가지나 됩니다. 하이마트 이미 앞서 말씀드렸었고 중국 원양자원도 어제도 거래 정지에 들어갔었는데 혹시 이들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너무 일단 기업 속을 뜯어보면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횡령성부터 시작해서 재무기 자체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하이마트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이런 영향이 계속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시장에 오해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2009년에 임원 이름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슈 자체가 한번 일어났었고, 그로 인해서 벌금을 한번 맞았었습니다. 벌점을 한번 부과됐었는데, 그 후로 2010년에 공지를 통해서 그걸 수정하는 사항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슈 자체를, 그랬던 그 2년 전의 상황을 왜 지금 끌고 와가지고, 왜 그걸 이슈화 시키면서 시장 상황을 중국 원양자원을 거래 정지 시켰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의아한데 아무래도 이제 금감원 쪽에 금융위 쪽에 이제 실수가 있었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면서 지금 여러 이제 이쪽 중국 원양자원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이런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미 이제 중국 쪽에 가서 확인하신 분들이 계시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판단이 계시고 있는데 절대 상장 폐지 심사라고 하지만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원양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 오해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만간 일단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장 끝나고 나서 한 3시 40분 정도부터 거래 정지가 됐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지켜보시고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투자 심리가 많이 불안한데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듭니다. 좀 지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간밤 그래도 뉴욕 증시는 심리적 저항선이 다우지수 13,000선 그리고 나스닥은 3,000포인트를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린다면 2,000포인트가 될 텐데 과연 2,000포인트 사수 움직임 오늘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어제 2,004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2,000포인트의 등락폭이 당분간은 또 계속 지속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0선 중심으로. 네, 그래서 가장 최저점을 잡자면은 한 1,985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단기 고점으로 잡자면 2,010선 이상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포인트 내외에서 등락폭을 거듭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 자체의 흐름이 지금 정확한 그 큰 강세장이 지금 보여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 이제 지표 자체들과 이제 기업 실적들, 기술주 중심들의 실적들이 나름대로 이제 괜찮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은 현대나 기아차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2차 밴더들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실적들은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500포인트 아래에서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가져가시고 지금 503포인트 어제 마감을 했는데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단기적으로는 좀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닥 기업들 쪽에 오히려 눈을 돌리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는 당분간 또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코스닥은 좀 그래도 우상향 쪽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앞으로는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실적 자체가 지금 코스닥 중심주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차 밴드 쪽 그런 종목들인데 네. 지금 현재 그런 종목들을 좀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을 지금 많이 좀 이슈 시장 상황에서 이제 많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라는 관점이 많았었지만은 그래도 코스닥 쪽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눈을 돌리셔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우 쪽에 이제 S&P 500 쪽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 상황이 지금 글로벌 상황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좀 당분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 판단이 되고 있지만 코스닥 쪽은 그래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으로 보고 이제 매수가 들어오신다면 저평가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꼭 매수를 하신다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조만간 다시 장이 안정화되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역시나 이런 장의 움직임 속에서도 등락폭을 거듭하는 움직임 속에서도 그 가격대는 유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 꼭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코스닥 쪽에서도 실적 개선주 위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좀 어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많이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OCI를 필두로 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렇다면 OCI를 제외하고라도 좀 중소형주 그런 쪽도 뭐 괜찮은 건지요? 네, 일단 OCI가 네. 일단 큰 폭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폴리시클론 가격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의 크게 이슈 자체는 없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OCI 같은 경우의 상승폭은 단기적인 좀 기술적 상승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은 아무래도 저항선이 60일선에 120일 정도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화학주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서 중소형주주들 그쪽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괜찮게 보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역시 태양광 관련주 쪽인데 그리고 또 중국 내수주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완리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해서 아무래도 중국 내수 부양책이 조만간에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시장 관련해서는 가장 굉장히 좋은 그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제품 관련해서는 매출 자체가 지금 중국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태양광 일반 패널보다는 조금 굉장히 좋은 타일로 만든 패널인데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기업들도 좋아 보이고 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일단은 먼저 실적 보시고 다른 종목들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좀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수장비 업종도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뭐 조선주도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뭐 자동차주도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오늘 고점에서 그럼 매도를 해봐야 하는 것인지 이런 종목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희 우리나라가 네. FTA 이제 수혜로 인해서 가장 많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종목이 뭐 자동차 쪽이나 IT 쪽 이쪽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 유통업체 쪽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인해서 유통업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데 유통업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현재 관점에서는 강력하게 홀딩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나 이쪽 관련해서는 자동차 판매량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FTA 수혜 또 유럽 쪽에 관련해서 수출과 수입 기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한 가장 최고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유통업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유통 물량이 늘면서 운수도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다. 관련 종목들은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텐스타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고품격 증권방송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봄을 맞아서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3개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현근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제일모직 AS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제일모직부터 좀 보도록 하면 동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요. 편입가에 잘 매수가 됐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약간의 좀 눌림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런 눌림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역시나 이제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95,000원, 일전에 말씀드린 차트를 보여드린 대로 여전히 박스의 그런 흐름이고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지만 바로 이제 AMOLED 관련해서 다시 한번의 이슈가 부각이 될 때 2분기 그렇다면 주가가 먼저 더 선행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충분히 매수에 가담을 해서 약간의 좀 시간에 좀 투자를 하면서 충분히 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전략적인 부분은 그대로 변함없이 제시해드린 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일전의 종목 중에 하나인 SBS라는 종목을 좀 잠시 좀 AS를 해드리고 네.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SBS 같은 경우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뭐 단기간에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7, 8% 정도의 수익 구간이 좀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에 바로 이제 매도가 좀 약간이 출회가 되면서 약간 타격적인 면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추세적인 부분이 어떤 이탈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제 수익 구간에서 잘 또 수익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손해보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매도를 좀 권해드리고 다시 한번 이 동종목이 21선을 돌파한다든가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 제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이 종목에서 보시다시피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단기간 안에 좀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5% 이상의 어떤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는 항상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러한 트레이딩을 좀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같은 경우는 탄력 둔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예. 우선은 제외시키고 또 다음에라도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매수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뭐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매수 충분히 할 수 있고 길게 보는 관점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뭐 그냥 보유해도 무방한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호전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뭐 많이들 아시는 종목인데 한진해운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한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도 됐었고 그 매출 구조 자체가 상당히 뭐 손해를 많이 보면서 수혜가 많이 됐던 종목인데 지금쯤은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컨테이너 건화물 사업을 하는 국내 1위의 해운선사죠. 동유럽 같은 경우 이제 뭐 유류비 증가라든가 컨테이너의 어떤 수급 악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영업 적자를 좀 본 상태죠. 작년에도 영업 적자를 봤었고 그러한 상태인데 영업 적자를 보는 회사인데 왜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로 이제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바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동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12년도 이제 주요 노선에서의 어떤 운임 인상의 시도가 계속 성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의 운임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동종목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국내 해운사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13,000 TEU라는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선의 어떤 그 하나하나 세는 그 단위를 말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3월 31일 날 지난해 한 척을 인도를 받게 됐죠. 이번에 이제 이 한 척을 포함해서 올해 4척 그리고 내년에 한 5척까지도 인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 간의 또 규모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에서도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적자폭을 좀 줄이고 1분기에도 그러니까 적자를 좀 볼 그러한 전망입니다. 2분기 때부터 흑자로 좀 전환이 될 턴어라운드 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1분기 실적은 이미 이제 발표가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장기적인 그런 하락 추세에서 200일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라면 충분히 매수에 좀 가담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또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이제 기관의 바로 지속적인 매수세.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도 동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15,500원에서 전일 종가였던 15,900원 이 사이에서 매수편이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저고점이 있는 18,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4,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가가 50일, 20일 위에는 있지만 60일선 좀 힘겨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60일선 글쎄요 그렇게 뭐 힘겹다고 보진 않고요. 이미 돌파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볍게 뭐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건 좀 수급 괜찮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바닥권에서의 외국인들이 먼저 좀 선취매를 좀 한 상태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을 또 기관이 잘 소화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도 더 확실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순모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주가가 좀 오르면서 증시에도 봄꽃이 피는가 싶은데요. 간단하게 시황 짚어주시죠. 네, 전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해외발 급등 소식에 이어서 강한 상승 출발을 하였지만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그 장중 내내 시가 고가로 출발하여서 이제 종가 저가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좋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희망을 좀 많이 한 하루였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이 좀 다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낙담하기는 이르다는 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언급을 좀 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2004포인트를 중심으로 지수의 방향성을 또 잡아나가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500포인트 탈환 시황을 드렸었는데 전일 혼조세의 흐름 중에서도 지켜야 할 자리는 지켜주었고 또 오늘 해외 시장이 일단 종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좀 힘을 겨루는 좀 수급 공방이 있을지는 몰라도 시장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북한발 악재로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방상주들은 급등하고 또 코스피 이제 주도를 하였던 종목들은 우위를 잡히며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근래부터 방상주들은 급등을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 종목이나 코스닥도 방산주가 이제 급등을 하더라도 이제 하락을 하지 않고 더욱더 이제 하락폭을 이제 지지하는 결국에는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지수의 낙폭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공포를 사야 되는 자리이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신규 종목을 좀 늘리지 않고 보유 종목에 대한 그 AS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원익 IPS와 또 루멘스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현재 두 종목 모두 소폭 매수권위에 있지만 이제 미처 관심 있게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매수가 자리를 주어주었을 때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으로 이제 ICK입니다. ICK도 이제 그동안 이제 낙폭을 서서히 이제 잡아나가면서 조금씩 수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물벽 4,000원 선을 넘지는 못하였지만 최근 며칠간 계속 저가 매수를 보여주는 등 반등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는 이런 판단과 본 종목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심 종목 중에서 제일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좋은 시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ICK 그리고 원익 IPS, 루멘스 계속해서 이제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다만 지금 한 가지 저희 종목 중에서 이제 그 성균광장 투자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왔을 때는 매도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슈프리마는 오늘 한번 장중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다가 제가 최초에 제시하였던 13,500원부터 13,8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면은 오늘 종가상에서 매도를 하고 포트에서는 좀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이 벌써 금요일인데요. 내일은 한 주간은 또 시황 정리해 주시고 그동안 꾸렸던 포트폴리오도 한 번씩 더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예. 어제 좀 주가가 더 올라가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현대 HCN 수익은 조금 네. 낮지만 좀 미미합니다.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시장이 다우지수 예. 영향으로 상승 분위기였는데요. 음봉 마감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예, 전일 급등에 쉬어가는 분위기라 보여지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면 기관은 매도가 지속 중이지만 외에는 누적 순매수를 보면 아직 매물을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금일 전략은 손절선을 매입가인 3,1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요.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00원 돌파 시 3,500원까지도 무난한 흐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해 보고요. 투자자분들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현재 수익 중이시니까 중기 홀딩 유효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볼까요? 네, 오늘은 전력 산업 업체이며 원자력 남북 경협 테마주로 익숙한 보성 파워텍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정부의 원전 사업 확대 및 안전 기술 개발 추진으로 원전 관련 테마주가 다시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고요. 또 계절적으로 또 전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는 또 시기가 왔기 때문에 또 그런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 매출 대부분이 한국전력공사라는 안정적인 측면이 꾸준한 매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지만 조만간 외인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 60에서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가격, 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매수가는 2,550원부터요. 네. 2,6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2,450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800원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조금 오르는 듯 하는데요. 21 2평 회복 언제쯤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보성 파워텍이 좀 제가 생각했던 2,800원대 순항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까요? 네, 오늘하고 내일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더 확실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고맙습니다. 되십시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항상 시청자 여러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예. 네, 지난 종목 SBM AS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SBM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제가 시장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다우 증시 끝난 결과 지금 IBM 등에 해서 기술주들이 1분기 실적이 기대 AR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T나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황을 같이 공유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IT나 전기전자에 대해서 약간은 관망의 자세로 좀 유지를 하시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필두로 해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말고는 지금 그렇게 수급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업종 종합사태로 보시면 오늘도 약간의 하락을 해서 1990에서 1995까지는 살짝은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저가 매수 위주로 들어가시지, 절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추격 매수 때는 아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BM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SBM을 한번 보시면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림을 크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봉상 2009년도 6월달, 8월달, 그리고 9월달에 그때 한번 3,000원대가 있었고 지금 다시 또 3,000원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흔들기를 하더라도 시세의 정말 초입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길게 보시고 절대로 조금씩 올라가고 윗꼬리를 단다고 하더라도 팔지 말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2,900원을 2,900원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항상 좀 들고 가시자. 그래서 요거는 시세의 초입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 들어간다고 더 먹기도 힘들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신 거 두고 계시자, 수수를 아끼는 차원에서 두고 계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소프트 포럼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 포럼 한번 보시면,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소프트 포럼은 약간 흔들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흔들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단으로 지금은 그래도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흔들기가 나오는 것 뿐이지, 계속적으로 종가는 2,800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을 지금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5분봉상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지금 요것도 지금 2012년 4월 17일이죠. 요번에 어저께 4월 17일 날 보시면 2,7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너무 일일비를 하지 마시고요. 변동폭이 지금은 하방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가를 결정하는 건 종가라는 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아직 팔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가치 자체가 아직까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안주, 지금까지 보안주 자체가 S1을 비롯해서요. 전체적으로 다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순환매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세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또 내일은 더 확실하게 또 포트폴리오 꾸리신 종목들 확실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좋은 종목 제가 추천할 테니까 내일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성공 전략 세워보는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입니다. 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가슴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제장 정리 부탁드려야겠죠. 어제 뭐 정강 후약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고점에서는 매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간밤 글로벌 증시가 좀 약세로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출발이 좀 불안합니다. 자, 어제장 정리와 함께 오늘장 전망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여러분 누차 말했습니다. 61평의 그 이평선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누차 말하면서 61평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베타성을 가지고 주가 꼭지에서는 흡입력을 가진다. 그래서 61평을 떠나서는 당분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1평에 이제 상승해서 어제 21평이 다 있는데요. 특히 21평이 이제 61평과 데드크로스 쪽으로 가느냐, 골드크로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21평이 노란선인데요. 21평선이 데드크로스 존으로 가고 있거든요. 데드크로스로 가면은 이 21평은 절대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좋은 모양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제 답이 나왔어요. 어제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아침 고점 매도는 저점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저 말을 듣고 고점에 매도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했고 매도 안 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곤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지금 볼 때 이격도를 볼 때요. 이격도 자체가 지금 수렴 있는 건데 이 수렴의 속임수 모양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수렴이 쏘염수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격도 자체가 지금 60일 이격이 계속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보통 무거운 이격도죠. 60일 이격도가 100선 갈 때까지 주가는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변곡점이 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100선에 모였는데 제가 볼 때는 장 자체 속임수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어제 최근에 이제 오늘 전후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오늘 전후에 또 속임수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자체가 언뜻 보면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0.5%,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하루 오전 내내 일교차가 없다가 오후에 일교차가 한번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누차 말하듯이 이동 평균이 수렴한 후에는 항시 사고를 칩니다. 예, 주가가 이제 그때도 제가 이때도 했죠. 수렴 후에 주가가 사고 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주가가 서서 61평과 20일, 5일, 10일 2평이 수렴했는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지금은 한번 큰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막 흡입력을 한 번은 이탈해가지고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이탈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직까지 제가 애매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탈이 하락 쪽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하락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볼륨저 밴드 모든 선들이 지금 하방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 심리도가 호전돼야 되는데 심리도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리도에서는 여러분의 제가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이제 심리도를 거의 공부를 꼼꼼하게 지금 해놨습니다. 수익률을 말하다 지난주입니까? 지금 심리도가 주가가 호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심리도가 보통 75, 25인데요. 이것이 보통 37 정도 쓰고 있는데 50이거든요. 기준점 50에서 지금 심리도가 상승 심리도에서 하락 심리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주가가 바닥을 더 다져야 된다. 아예 심리 밑에 심리 침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심리 침체는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주가가 침체 들어갈 때까지는 이 주식이 시간을 끌든지 아니면 주가가 급하게 하락하든지 한 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장 자체가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이고 딱 어제 아침에 이제 우리 개인들이 무지하게 샀어요. 제가 그만큼 사지 말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CNTV 빼놓고 다른 잡방송 역 같은 방송들, 증권방송 보지 마세요. 그 잡놈들, 그 전부 어제 사락했는데, 어제 주가가 뜨니까 또 2,000포인트, 2,300, 400 간다고 뜨던 놈들, 그 놈들 다 사기꾼이니까, 그 놈들 전 절대 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일단 치고 빠진 들은 스탠드런을 계속 쓰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모였다. 결론은 이동평균의 수렴해가 있다. 한 번은 이탈을 한번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 일목균형표에 이제 변곡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곡이 이미 이제 구름이 바뀌었죠. 구름이 바뀌면서 주가가 짧은 시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앞에 구름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조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떴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또 기분 좋아서 웃고 이래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너무 흥분해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중요한 건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돈을 먹을 게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면으로 1조 이상 또 걸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을 1조 이상 걸면 꼭 한쪽이 누가 코피 터져야 됩니다. 코피 터져야 되는데 누가 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작년 8월 이후에는 계속 졌습니다. 졌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치고 빠진 듯 스탠드런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선물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선물을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절대 난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의 파워게임에서 단기 승부가 난 거기 때문에 보통 1조 이상 걸면은 주가가 한번 세게 한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한번 사고는 한번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장 자체가 오늘은 오후부터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구름이 음운으로 바뀌었는데 선물은 아직까지 음운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제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기준선 꼭지에서 주가는 저항을 받을 것이다. 기준선 꼭지에서 저항을 받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구름 안에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구름 안에 들어올수록 주가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모양을 보이고 우리 생각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항시 장이 특히 아침에 양운일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양운이 아니면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흥분하면은 특히 우리 개인들이 폭발할 때
개인들이 폭발할 때, 사고자 하는 성내가 폭발할 때 울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은 냉정한 모양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금 30%는 계속 유지를 해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사락할 때 사고 팔락할 때는 현금 유지를 꼭 해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굉장히 좋았지만 어제 우리 개인들을 쏘개가 개인들이 2천억 이상 물리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짧아서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코스피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광분을 했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21일평에서 저항받는 모양이 확실히 보였고요. 자동차 주식은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가지만 손절매 라인을 항시 잡아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어제 견인력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주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와 건설주인데 조선주가 저거는 원래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조선이다. 그리고 건설주는 어쩔 수 없이 살려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고요. 어제 특이 종목 중에 여러분 LS, 이제 무역 주식 중에 LS가 어제 상승률 랭킹 1위를 기록하면서 폭등하는 모양을 보였고, 어제 유아주, 특히 에너지 그 대체 중에 OCI가 어제 폭등 모양을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을, 강력하게도 사지 말고 약하게도 사면 얇게 소량 매수해가 치고 빠지는 돈 안 잃는 거에 만족하는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이 일단 바닥에서 제가 이제 팔지 마라 한 후에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만은 코스닥 자체가 계속 상승하면서도 의문을 냅니다. 의문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침에 팔면 저녁에 다시 살 수 있고 주초에 팔면 주말에 살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걸로 생각하고 제가 볼 때 한 2주 정도는 코스닥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매수는 꼭 사고 싶으면 소량으로 저점에 사야 된다. 굳이 코스닥을 음봉이 보인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사면 무조건 몰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공격적으로 사지 마시고 방어적으로 사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오늘은 선물을 봐주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을 꼭 봐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증시를 견인한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해 증시와 일본 증시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선물, 상해 증시, 일본 증시를 꼭 봐주면서 마지막으로 뭐니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 세 개만 보시면 오늘 될 것 같다 하시고요.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하루 정도 쉬어가는, 하루 정도 더 쉬는, 어제 이제 매일 고점에 팔았으니까 오늘 또 하루 쉬어가는 그런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쉬어가는 날이다. 오늘 장 전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이 시간대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가 2007포인트, 그리고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